지난 하락기는 2010년부터 4년 5개월 내내 떨어져서 8.7% 떨어졌는데, 이번 하락기는 겨우 1년 10개월 굵고 짧게 확 떨구더니 다시 올라가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부동산 하락기 기다리시는 분들 많죠? 물론 부동산이 떨어지면 이를 좀 크게 벌려놓으신 분들한테는 손해가 막심하겠지만, 어느 정도 준비가 되어 있는 분들은 하락기 때 싼값에 주워 담으려고 입 딱 벌리고 기다리고 계시죠? 특히 내 집 마련 준비하시려고 전월세 살고 계신 무주택자 분들한테는 하락기를 잡는 게 정말 중요한 순간일 거예요. 자, 그런데 기회를 놓치신 분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왜 하락기 기회를 잡기가 어려운 건지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부동산 하락기 도대체 언제 오는지 오매불망 기다리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런데 이번 부동산 하락기는 1년도 더 전에 이미 다 지나갔습니다. 굵고 짧게요. 22년 말부터 하락하던 부동산 가격이 24년 중순을 기점으로 다시 상승 전환해 버렸거든요. 단 1년 10개월 만에요. 도대체 내가 아직 사지도 않았는데 아무런 기색도 없이 어느 틈에 지나가 버린 걸까요? 하지만 이미 부동산 바닥이라는 신호를 엄청나게 많이 줬었습니다. 여기 이거는 인터넷에 돌아다니는 짤인데요. 부동산 바닥을 알려주는 신호라고 합니다. 이게 뭐 8개 이상이면 바닥이다 라고 하는데, 이번에는 이 10개의 신호를 전부 다 줬습니다. 네? 신호를 본 적이 없다고요? 자, 제가 10개에 대한 증거를 싹 다 가져왔어요. 전부 다 2023년에 나왔던 신호들입니다. 우선 투자 강연회나 부동산 투자 도서 같은 거 급감했다고 하는데, 기사에서 이렇게 쉽게 찾을 수가 있죠. 언론에서 부정적인 뉴스와 비관론이 계속 나온다. 30% 폭락론, 영끌족의 비명, 강남에도 경매가 쌓인다고 하네요. 건설회사 부도 소식이요? 너무 많아서 추려오기도 힘들었습니다. 줄도산의 4월 위기설 기사 수백 수천 개 나오고요. 정부의 부동산 부양 대책, 둔촌주공 살린다고 청약 조건 확 풀어졌었고, 일시적 2주택자도 3년으로 늘리고, 신혼부부 특례니 신생아 특례니 부양대책 쫙 풀어놨었죠. 2, 3년 전에 집 산 사람들의 손절? 노도강뿐만이 아니라 강남까지 눈물의 손절 기사 떴네요. 아파트 경매 낙찰가율 70%까지 하락이요? 22년 말 23년 초에 70%대로 이미 떨어졌었고요. 수도권의 마이너스 프리미엄 분양권, 너무 쉬워요. 기사 찾기가. 수도권, 서울, 강남 다 마피의 초급매래요. 마지막으로 건설사들 분양 연기. 서울 지방 할 거 없이 강남까지 싹 다 분양 연기예요. 이 모든 시그널이 2023년 말에 이미 다 지나갔어요. 24년부터 서울시장은 무서운 속도로 반등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락장이 어떻게 이렇게 빨리 지나갈 수가 있었을까요? 이게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보세요. 지난 40년간의 하락기 기간이요. 91년 4월부터 98년 11월 IMF까지 장장 7년 7개월 동안 하락했습니다. 그 다음은 2010년 2월부터 14년 7월까지 4년 5개월 동안 하락을 했고요. 이번에는 22년 7월부터 24년 5월까지 겨우 1년 10개월 하락했어요. 1년 10개월인데 하락폭은 2010년에 4년 넘게 하락했던 것보다 더 크죠? 아무튼 하락기의 기간이 점점 더 눈에 띄게 짧아지고 있다 이겁니다. 왜 그러냐? 요즘은 예전과 다르게 정보의 전달 속도가 정말 빠릅니다. 이렇게 부동산 단톡방이 한두 개가 아니죠? 이런 거 통해서 오늘 아침에 어느 아파트 얼마에 거래됐다, 이런 거 그냥 1분 만에 전국에 다 소문나요. 그리고 유튜브 덕분에 부동산 전문가들의 의견을 접하는 것도 정말 쉬워졌어요. 이런 기라성 같은 전문가들의 의견을 클릭 한 번이면 다 볼 수 있고, 또 그것만 정리해서 알려주는 유튜브도 있어요. 정보를 얻는 속도가 빠르니까 시장의 반응 속도도 예전과 달리 정말 빨라졌어요. 부동산 시장만 빠른 게 아니라 모든 자산 시장의 반응 속도가 정말 엄청나게 빨라졌습니다. 예시로 나스닥 한번 보시면 올해 2월 19일에 2만이었던 나스닥 지수가 불과 48일 만에 15,000까지 마이너스 24% 폭락해버렸어요. 근데 나스닥이 15,000이면 1년 전 가격보다도 싼 거였거든요.
더 떨어질 거라고 걱정하는 사람들도 물론 많았었지만 많은 수의 사람들이 이때 저가 매수를 했어요. 저도 이때 많이 주웠었거든요. 그러더니 바닥을 모르고 떨어지는 것 같던 나스닥도 저같이 바닥에서 입 쩍 벌리고 있던 사람들 때문에 더 떨어지질 않고 2달 만에 그냥 싹 다 말아 올려서 거의 다 회복됐죠. 정말 무시무시한 반응 속도예요. 나스닥 10년치를 딱 보시면 떨어진 부분이 겨우 여기에요. 사람들은 일시적인 하락에 공포를 느끼기도 하지만 또 큰 흐름에 있어서는 그냥 박앤세일, 저가 매수의 기회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의외로 많아요. 그런 사람들이 몰리면서 여기 거래량 확 튄 거 보이시죠? 이러니까 다시 무섭게 불기둥을 쏘아 올리는 거예요. 부동산 시장도 똑같았었습니다. 상승만 하던 부동산 가격이 갑자기 확 떨어지고 바닥을 기니까 그걸 박앤세일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달려들기 시작하고 하락기임에도 불구하고 거래량이 붙기 시작하는 거 보이죠? 그러다 보니까 거래량이 밀어 올리면서 가격이 다시 상승하게 된 겁니다. 자, 여러분, 감나무 밑에서 입 벌리고 감이 떨어지기만을 기다리시면 안 돼요. 감이 먹을 만하게 익으면 이게 떨어지기 전에 이 사람들이 사다리 들고 와서 다 따갑니다. 계속 누워만 계시면 안 되겠죠? 정말 빠르게 변하는 이 시장에서 정확히 바닥을 잡을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이미 바닥은 지나갔지만 무릎쯤에서 산다고 해서 크게 손해볼 건 없잖아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잘한 겁니다. 시간이 지나고 나서 보면 발목에서 산 거나 무릎에서 산 거나 큰 차이 없어요. 안 샀을 때 그게 문제가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부동산 하락기가 왜 이렇게 빨리 지나갔고 그걸 잡기가 왜 힘들었었는지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바닥을 잡지 못했다고 해서 너무 낙심하고 포기하지 마시고 지금부터라도 부지런히 움직이시고 과감하게 결단을 내리시면 한두 걸음 뒤처진 거 정말 아무것도 아닙니다. 앞으로 부통령TV의 영상을 계속 보시면서 내 집 마련을 하는데 고민되는 부분들, 결정을 내리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정보들 많이 얻어가시길 바랍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